에드워드 호퍼가 작년이죠. 2023년도에 그 서울시립미술관의 그 소소문 본관에서 약 한 4개월 정도 우리 한국에서 전시가 있었어요. 그죠? 4월 20일부터 8월 20일까지 그 길 위에서라는 어떤 그 제목으로 이제 호퍼가 그 전시를 했었습니다. 그죠? 그때 그 호퍼의 전시가 그 데이비드 호큰이라고 하는 그 영국 화가의 전시 이후 아마 엄청난 그 관람객을 모집했던 그런 전시로 기억이 되는데 30만 명이 넘는 그 관람객들이 호퍼의 전시를 보러 왔었습니다. 그때 혹시 뭐 가신 분들도 계실 거고, 근데 이제 좀 안타까운 게 이제 호퍼의 유명 작품들이 좀 여러 점이 이제 좀 빠져 있었다라는 게 조금 아쉬움으로 그 남는데요. 호퍼의 전시가 그 굉장히 우리 한국에서 이제 인기가 있었던 그 이유는 뭐 제 생각으로는 지금은 여러 사람들이 있어도 이 스마트폰을 보면서 혼자만의 어떤 그런 시간들을 많이 갖는 그런 그 어떤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 1인 가구들, 그러니까 현대인들이 누구나 안고 있는 어떤 그런 고독한 삶, 그죠? 그런 그 삶들이 호포의 그림 속에서 많이 느껴지고 보여졌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호포의 그림을 보러 가지 않았나 하는 그런 이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그림은 이제 그 호포의 그 길 위에서라고 하는 이번 이제 그 전시의 포스터, 그죠? 메인이, 포스터에 쓰인 메인이 되는 그 철길의 석양이라고 하는 이제 그림인데 아마 호포가 기차를 타고 이제 어디를 이렇게 지나가다가 우연히 보게 된 장면을 호포가 그걸 기억하고 있다가 기억을 다시 이렇게 불러내서 이렇게 그려낸 어떤 그림입니다. 나이토크라는 이 그림이 호포의 그림을 조금 대표하는 대표작 중에 하나인데요. 아쉽게도 2023년도 작년 전시에는 이 그림이 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나이토크라는 그 의미는 뜻은 그 이제 밤에 활동하는 어떤 그 새의 한 종류를 이제 일컫는 말인데요. 의역을 하게 되면 이제 밤늦게까지 활동하는 그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기 때문에 아마 이제 올빼미족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 그림 속에 텅 빈 밤거리를 밝히는 요한 그 카페,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이 다이너라고 하는 건데요. 이제 밤에 밤늦게까지 24시간 하는 거죠. 24시간 하는 카페 겸 또 약간의 이제 음식을 파는 그런 이제 분식집 같은 거를 이제 그때 당시 다이너라고 이제 불렀는데 그 다이너 안에 이제 그 남녀 한 쌍의 손님이 있고 또 이제 일을 하고 있는 그 종업원인지 사장님인지 어쨌든 일하는 분이 한 분 있고 등이 보이는 또 남자 신사 한 분이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 그림에 총 4명이 있지만 왠지 모르게 각각 다 뭔가 단절되어 있는 듯한 어떤 그런 느낌이 들고요.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은 뭐 일하는 사람대로 나름대로 자신의 일을 하고 있고, 또 남녀 두 사람은 함께는 앉아 있지만 뭔가 서로 간의 대화가 별로 없는 것 같이 보이고, 또 혼자 이렇게 등을 보이고 있는 남자 역시 굉장히 고독해 보이는. 그리고 이제 이 그림에 보면 그 다이너 이 카페에 그 이렇게 큰 유리창으로 수족관처럼 되어 있는 이 카페에 그 문이 사실은 이제 보이질 않아요. 그죠? 그래서 뭔가 더 왠지 그 쇼윈도 같은 느낌을 더 주는 게 들어가는 문이 사실은 잘 표현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 그림에 있는 그 사람들 역시, 모델들 역시 그 호포와 또 아내인 조세핀을 모델로 그렸다고 하는데요. 호포는 어찌 보면은 등을 보인 사람도 호포고 또 여인하고 이제 같이 자신의 아내인 조세핀과 함께 앉아 있는 남자도 호포. 호포가 뭔가 고독감 같은 거를 이 그림 속에서 두 명의 자신과 자신의 아내를 통해서 나타낸 그런 그림입니다. 다음 그림은 뉴욕의 방이라고 하는 1932년도에 그려진 그 호포의 그림이죠. 그죠? 이 그림은 그 제목처럼 뉴욕의 방이라고 하는 그 그림인데요. 뭐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그냥 뉴욕의 중산층 가정의 집 방을 이렇게 그 묘사한 그려놓은 건데 그림 속 내용을 보면 남편으로 보이는 남자는 조용히 앉아서 신문을 읽고 있고 또 아내로 보이는 여인은 피아노 앞에 이렇게 이제 의자에 앉아 있는데
몸은 남편 쪽을 약간 향하고 있지만 얼굴은 그 피아노 쪽을 남편을 외면하는 그런 피아노 쪽을 지금 들여다보고 있잖아요. 그리고 왠지 분위기가 좀 이렇게 행복해 보이진 않는 그런 그 분위기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한테는 굉장히 익숙한 어떤 그런 그 모습이지만 1930년대의 그 미국 뉴욕의 모습치고는 상당히 조금 거리감이 있는 그런 장면이죠. 그죠? 1929년도에 그 미국의 대공황이 있었고 그 대공황으로 인해서 많은 그 기업들이 이제 그 줄도산을 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또 주식시장도 엄청나게 이제 그 붕괴가 됐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제 그 미국의 1932년도를 우리가 떠올려 보면 이 그림을 조금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 남자, 그러니까 남편의 회사가 금방 뭐 이렇게 도산을 할 것 같은, 망할 것 같은 어떤 그런 그 직전에 있거나, 아니면, 남편이 이제 그때 당시 이제 실업률이 25%가 넘어섰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남편이 직장을 잃은 상태거나, 만약에 이제 이런 그 상황이라고 하면, 당연히 이 집안의 그 분위기는 좋지 않을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래서 아마, 제 생각으로는, 그런 어떤 그 환경, 그죠? 그런 집안의 환경을 포포는 뉴욕의 방이라고 하는 이 제목을 달아서 이렇게 묘사를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호포는 그 그림을 그 치밀하게 어떤 그 계획하에 스튜디오에서 그림을 그린 거죠. 그러니까 빛과 그림자를 사용을 하긴 했지만 제가 아까 인상주의 화가들하고 덜이 다르다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바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인상주의 화가들이 야외에서 빛의 흐름에 따라서 순간순간 변하는 특정한 인상을 포착해서 그렸다고 하면 호퍼는 빛과 그림자를 잘 활용했지만 그거를 계획적이고 아주 의도적으로 스튜디오 안에서 어, 정밀하게 이제 그렸다라는 게 그 인상주의 화가하고는 좀 결이 다르다고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이 그림 보면 그 1927년도에 그렸던 오토매치라고 하는 그러니까 오포의 그림의 특징이라고 하면 주로 혼자 있거나 아니면 아까 보셨지만 여러 명이 있어도 혼자 있는 것처럼 단절되거나 고독하거나 외로워 보이는 어떤 그런 그림들을 주로 많이 그렸잖아요. 근데 이 오토맷이라고 하는 그림을 보면 아마 현대로 보면 그 무인 카페 정도로 이제 추측이 되는데 그 모자를 쓴 여인이 단정히 앉아서 이렇게 커피를 마시고 있죠. 그죠? 그리고 이 천정에 쭉 줄이 세워져 있는 그런 조명, 그죠? 이런 조명을 우리가 이제 봤을 때 시간이 좀 밤 시간대라는 거를 좀 짐작하게 합니다. 그죠? 그리고, 그녀는, 차를 이렇게 이제 마시면서, 상당히 깊은 사색에 빠져 있는, 그런 그 얼굴 표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호포의 그림의 대부분의 모델들이 아내라고 이제 제가 말씀드렸고, 아마 이 여인도, 아내 조세핀일 텐데, 상당히 그 1927년도인데 상당히 젊게 그려진 그 여인이기 때문에 과연 이제 이 모델도 조세핀이었는지 아니면 다른 모델이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어쨌든 약간 여인은 좀 젊어 보이는 그 여인이죠, 그죠? 그래서 어, 근데 어쨌든 이 그림 속 여인은 밝아 보이지는 않아요, 그죠? 그래서 왠지 뭐든 방금 전에 누군가와 뭐 이별을 했거나 아니면 뭔가 상당한 그 감정적인 대립이 있었거나 하는 어떤 그런 그 느낌을 주게 하는 그림입니다. 그죠? 그리고 그리고 이제 그런 어떤 단절감을 호퍼는 어떻게 표현했냐면, 여인의 상체와 여인의 그 다리, 하얀 그 아래의 다리를 보면 그 테이블을 이용해가지고 여인의 상체와 하체를 갖다 이렇게 딱 단절시켜서 분리한 어떤 이런 그 뭔가 묘사, 이런 것들이 호퍼가 상당히 그 잘 사용하는 그런 하나의 이제 그 방식인데요. 딱 보기에도 왠지 여인의 상체와 하체의 어떤 그런 단절감이 그러니까 그걸로 인해서 뭔가 그 단절감이 느껴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1931년도에 그려진 호텔방이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그죠? 이 호텔방 안에서 그 속옷 차림의 여인이 손 무릎 위에 이렇게 뭔가 그 종이를 이제 한 장 가지고 있는데 그게 뭔가 티켓 같기도 하고, 그죠? 그리고 이제 저는 처음에 이제 이렇게 두꺼운 책처럼 보이는데 책은 아닌 것 같고 뭔가 이렇게 티켓
아니면 뭔가 편지 같은 걸로 사실은 보여요. 그죠? 근데 이 여인의 얼굴도 보면은 색상을 약간 시커멓게, 약간 검정색 가까운 그 시커멓게 칠을 해가지고 굉장히 여인의 표정을 어둡게 이제 그 묘사를 해놨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어두운 묘사 때문에 이 여인의 심리 상태가 별로 밝지 않음을 우회적으로 묘사한 거죠. 그죠? 아마 호포는 이제 그렇게 의도적으로 묘사를 한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그녀의 그 옆에 보면은 여행 가방 큰 게 그 있고 두 개가 있고 그리고 이제 벗어놓은 이렇게 막 벗어놓은 구두가 이렇게 이제 놓여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여인은 뭔가 여행을 떠나온 이제 여인인데 왠지 이 여행이 짧은 여행 같지 않고 굉장히 길어질 것 같은 어떤 그런 느낌을 왠지 받아요. 그러니까 뭐 가방이 두 개이고 뭐 짐이 많아 보여서가 아니라 왠지 이 여인도 방금 전에 감정적인 대립 또는 뭔가 누구랑 이별을 했거나 이렇게 해서 자기 스스로 멀리 여행을 떠나온 것 같은 그래서 쉽게는 돌아가지 않을 것 같은 왠지 이제 그런 느낌을 이 그림 속에서 이제 저희는 느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만 그렇게 느끼는 건지 아니면 여러분들도 이제 그렇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호포가 이제 이런 장치들, 이런 묘사들을 상당히 기교적으로, 기술적으로 잘했다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리고 이제 그 호포가 그 약간 이제 그 이렇게 훔쳐보는 그런 관음증의 어떤 그런 그런 게 좀 있었다고도 이제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림이 이제 밤의 창문이라고 하는 1928년도에 그려진 그림인데요. 이제 이 그림을 보면 그 어느 이제 집안이 들여다보이는 창이 이렇게 세 개가 있어요. 그죠? 근데 맨 좌측 창은 이제 좀 열려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바람에 의해서 하얀 커튼이 이렇게 밖으로 날리고 있고 또 맨 끝에 있는 우측에 있는 그 빨간색은 이게 이제 뭐 커튼이 빨간색 같지는 않고 이 안에 뭔지 모르겠어요, 사실. 근데 중요한 게 중심이 되는 게 가운데 창인데 가운데 창을 가만히 보시면 굉장히 그 여성의 뒷모습을 그죠? 좌측 어깨부터 해서 엉덩이 부분까지 이렇게 이제 그려놓고 이렇게 자세히 보면 상당히 매력적이고 좀 그러니까 소위 요염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그림은 이 광경을 감상자들이 훔쳐보게끔 하는 그런 약간 느낌?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의도를 그 좀 넣어서 그린 그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호포의 그림들을 몇 점을 이렇게 쭉 찾다 보면은 이렇게 약간 그 관음증을 조금 이렇게 느끼게 하는 그런 그림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1955년도에 그린 이제 그 호텔 창문이라고 하는 이제 그 그림인데요. 저는 아까 이제 호텔 방이라고 하는 그 1931년도에 그렸던 호텔 방이라고 하는 그림하고 이 그림이 물론 상당히 이제 그 시간 차이가 꽤 있긴 하지만 뭔가 연관성 같은 거를 좀 이렇게 느꼈는데요. 그러니까 31년도에 그려졌던 호텔 방이 그 여인이 종이 한 장을 들고 뭔가 금방 이별을 한 듯한 느낌의 굉장히 그 여인이 어디론가 떠나야 되는 목적지를 정하지 못하고 굉장히 그 고민하고 심사숙고하는 사색하는 어떤 심사숙고하는 그런 이제 그 장면을 묘사했다고 하면 이 그림 호텔 창문은 뭔가 이제 1955년도잖아요. 그러니까 그 여인이 시간이 한참 지나서 뭔가 여행을 끝나고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안식처를 찾고 또 물론 그 사이에 많은 과정들이 있었겠죠. 그죠? 그래서 뭔가 인생의 안식처를 찾고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렇게 좀 여유로워진 어떤 그런 모습의 그 여인으로 이제 저는 그렇게 느껴졌는데 그래서 그 그림하고 이 그림하고 정말 이렇게 뭔가 연관성이 있게끔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고요. 왜냐하면 또 이 여인은 이제 노년의 여인이잖아요. 아까 이제 그 호텔방에 있는 여인은 좀 젊은 여인이었고, 근데 이 그러니까 이 노인의 어떤 그 여인의 자태에서 완숙미랄까? 또 굉장히 여유가 그러니까 느껴져서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 그림 속에 있는 모든 그 여성들은 이제 호포가 자신의 아내를 그렸다고 해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그 상당히 그림 하나하나들이 다 호포의 어떤 그 아내였던 조세핀의 그 인생하고 좀 닮았다라는 어떤 그런 느낌도 이제 이 강의를 하면서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아까 제가 뭐 두 사람의 사이가 좋았냐 나빴냐 뭐 이런 이야기를 잠깐 하기는 했었는데 사실 호퍼와 아내인 조세핀은 상당히 사이가 좋진 않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원체 이제 호퍼는 좀 과묵하고 굉장히 보수적인 어떤 그런 사람이라고 하면 키도 이제 거의 2m에 가까운 아주 큰 장신의 남자였고, 근데 호퍼의 아내는 키도 한 1m 52 정도 되는 아주 작은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호퍼의 큰 키에 반했다는 얘기도 있는데, 어쨌든 키가 작은 대신에 굉장히 따따붙다 말이 많았던 여성인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교성도 되게 좋았고, 또 자신의 의견, 그러니까 자신하고 좀 반대되는 의견에 대해서는 바로바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그런 성격의 이제 그러니까 성격이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둘이 상당히 많은 의견 충돌이 있었고, 그러니까 운전을 이제 못했던 조세핀에게 운전을 이제 운전면허를 따라고 해서 또 운전면허를 땄더니 또 운전을 잘 시키지 않았다가 또 운전을 시켰는데 또 운전을 시키는 대신 또 주차는 또 못하게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이런 일화들이 좀 제가 이제 읽어봤는데 그런 이야기들이 있고 이 그림이 오늘 이제 제가 강의 때 마지막으로 소개했던 그림인데요. 1965년도니까 호퍼가 1967년도에 죽었으니까 1965년도에 그린 마지막 작품인데요. 제목이 두 희극 배우라는 작품입니다. 근데 역시나 이 그림 속 주인공도 호퍼와 그의 아내 조세핀입니다. 근데 이 제목이 이제 두 희극 배우인데 배우 두 명이 인사를 하는 장면인데 저는 이제 왜 제목을 희극 배우라고 했는지 사실 좀 잘 알 수가 없고요. 그러니까 호퍼가 자신과 자신의 아내의 인생이 이 연극의 희극처럼 행복한 인생을 살았다고 하는 어떤 그런 의도에서 희극 배우로 정했는지 아니면 자신이 평생 이제 자신의 아내를 약간 뭐라 그럴까요? 이제 아내에게 좀 미안한 감? 그러니까 어찌 보면 아내의 인생을 약간 옥죄는 그런 삶을 살았잖아요. 옥죄면서. 그렇기 때문에 아내에 대한 어떤 미안함 때문에 이제 이 마지막 그림에는 자신의 아내의 손을 꼭 잡고 그러니까 관객들이라고 하면 결국은 이제 이 그림을 감상하는 우리 감상자들이겠죠. 그죠? 감상자들에게 인사를 하는 아마 그런 장면을 이제 보여주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아내에게 조금 미안한 감을 이렇게 뭔가 보여주려고 의도적으로 그린 그림이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호퍼는 1967년도에 이제 죽으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호퍼가. 화가들이 죽고 나면 대부분 10분 안에 잊혀질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남기고 호퍼는 세상을 떠났는데, 자신도 아마 죽으면 10분 안에 잊혀질 거라고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에드워드 호퍼는 사실 자신의 어떤 의도하고는 또 자신의 말하고는 상관없이 굉장히, 현대인들에게 인기가 많은, 정말로 유명한, 화가가 돼서 절대 잊혀지지 않는, 그런 이제 화가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호퍼와 아내의 관계가 어찌 되었던 간에 호퍼가 사망을 하고 나서 조세핀이 굉장히 엄청난 충격을 받았는지 조세핀 역시 약 한 10개월 정도 살다가 호퍼의 뒤를 따라 예,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굉장히 힘들게 살았지만 사실 호퍼와 호퍼의 아내는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지 않는다. 특히나 조세핀이 호퍼를 굉장히 사랑했던 것 같아요. 이 사진이 한때 행복했던 사진이고요. 오늘 이제 강의의 메인이 되었던 모닝선이라고 하는 이 그림을 봤을 때 떠오르는 단어를 저는 무표정이나 아침 햇살, 또 정막, 외로움, 또 애정 결핍 이렇게 이제 썼는데 사실 여기서 안 쓴 단어가 이제 고독이라는 단어를 저는 이제 나중에 그거를 이제 추가를 해서 제가 이제 썼고요. 제가 모닝선이라고 하는 그림을 보고 느꼈던 시를 제가 이렇게 한번 바로 써봤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역시 이제 그냥 모닝선이고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햇살은 아무런 표정 없이 내 방으로 들어왔다. 밤새 외로움으로 차가워진 벽은 그를 맞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고 느낌 없이
찬 곳으로 내몰렸던 내 그림자도 마찬가지다. 한 장의 빈 종이는 밤새 내 곁을 지키며 따뜻한 빛이 써지기를 원했지만 그이와의 불통은 외로운 그림자로 단단한 나의 내면을 쌓았다. 어디로 갈 것인가? 이미 갈 곳 없어 정해진 맛없는 질문은 더 이상 따뜻함도 밝음도 떠나버린 그 옛날 스치고 지난 내 꿈을 닮아간다. 불현듯 창으로 들어오는 도시의 하늘에서 새벽 안개가 보인다. 그 안개 속을 서서히 걸어갔을 버지니아 울프를 그녀의 무표정에서 발견했을 때 현재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보였다. 거리에서, 지하철에서, 백화점에서 고개를 받고 끝없이 홀로의 세상으로 추락하는 그들이 보인다. 나 또한 있습니다. 이렇게 시를 썼고요. 아무튼 이제 이 강의는 이런 식으로 12차 시까지 쭉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오늘도 제 강의를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3차 시 강의로 다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